호러 영화나 공포 영화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캐릭터들의 죽음은 흔한 일인데요. 하지만 끝까지 당연히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던 캐릭터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영화의 극적 반전과 더불어 보는 이들에게도 서늘함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영화 속 예상치 못한 충격적 죽음에 대해 알아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캐릭터들이 죽기 전 일종의 복선 형태의 죽음에 이르는 단계별 씬들이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런 죽음으로 보는 이들을 기절초풍하게 만든 캐릭터도 있습니다. 바로 1편에 등장한 테리입니다. 비행기 사고를 예견해 살아남은 학교 친구들이 운명에 맞게 하나둘씩 죽음으로 이어지는데요. 남은 이들 중 알렉스와 카터와 논쟁을 벌이던 테리는 차도 쪽으로 몸을 옮기는데 여기서 Then you can just drop fucking dead. 소리 지르는 선생님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영화 28주에서 제레미 레너가 맡은 캐릭터는 시종일관 거의 주연급으로 주인공 캐릭터들을 도와주기 위한 역할로 나오는데요. 끝까지 이들을 지키기 위해 쓰던 그이지만 영화의 막바지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에서 내려 이들을 구하고자 최선을 다해 차를 미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좀비로 오인한 동료의 화염방사기 자기를 구해준 아저씨가 통구이가 되는 것을 본 아이들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크리스틴은 한 노인의 대출 신청을 거부하고 그녀는 크리스틴에게 저주받은 단추를 쥐어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요. 영화의 막바지, 사망의 무덤에 있는 그녀에게 단추가 들어있는 봉투를 돌려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영화는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시 단추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게 되고 잘못된 봉투를 죽은 노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호러 영화의 걸작 엑소시스트입니다. 이 신부는 영화에서 레이건 신부의 엑소시즘을 함께하기 위해 등장하는데요. 엑소시즘 최고의 권위자가 악마 앞에서 힘없이 죽음을 맞는 것을 보는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악마에게 죽방을 날리게 됩니다. 결국 악마에게 빙의가 돼버린 그의 그 다음은 영화 조스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영화사의 길이 남을 BGM과 함께 조스가 갑작스레 등장하고 배를 부수면서 가판 위로 올라옵니다. 기울어진 보트에서 미끄러진 선장은 조스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처절한 비명과 함께 운명을 달리합니다. 이 죽음 시퀀스는 1분 만에 끝나 보는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기도 했죠. 공포 영화에는 다양한 클리셰가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클리셰는 마지막 소녀입니다. 보통은 똑똑하고 지적인 여성이 주인공을 맡게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주인공도 바로 이 같은 성향의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13일의 금요일 속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결국 제이슨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여동생과 남자 주인공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동굴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영화 디센트입니다. 영화 초반부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한 가족. 갑작스런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요. I'm fine. 보통은 부모님이 죽음에 이르러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는 뻔한 내용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딸이 잔인하게 죽어버립니다.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내 세라가 정신 못 차리고 친구들과 동굴에 다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는 천둥의 신 토르 역의 크리스 햄스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당연히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만큼 끝까지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잠시 바이크를 타고 탈출하려다 충격장에 산산조각나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관객들은 이란 단어밖에는 생각나지 않았죠. 영화 역시 기존의 호러 영화 공식과 달리 끝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명작품으로 관객들의 뇌리에서 멀어진 바 있습니다. 마블 시리즈의 닉 퓨리로 여전히 대단한 몸값을 자랑하는 배우 사뮤엘 L 잭슨인데요. 이 영화에서도 스폰서인 제약회사 회장 러셀 프랭클린 역할을 맡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냉정하고 침착한 비중 있는 역할이었는데요.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태도로 부서진 잠수함 옆에서 일행들에게 협동해서 살아남지 않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다지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작품은 아니지만
이 장면만큼은 관객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E.T. 이후 스타 아역 배우로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드류 베리모어 그녀가 이 공포영화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요. 포스터의 상징적인 얼굴이었던 그녀가 처음 등장하자마자 고스트페이스에게 잡히면서 정말 충격을 가져다 준 바 있습니다. 영화사의 엄청난 스타 마케팅이 성공을 거둔 순간이기도 했죠. 조그만 소리라도 나면 안 되는 세상, 극도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한 가족, 그 와중에 말을 더럽게 앉혀먹는 아이가 하나 있었죠. 하지만 하는 짓거리는 다 하던 이놈의 새끼는 결국 보통 아이의 나이나 가족 이야기라는 영화적 특징을 생각하면 구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건 오산이었죠.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일품이었던 영화 콰이엇 플레이스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은 아마 반전 작품으로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듯합니다. 정말 충격이라 할 수밖에 없는 엔딩으로도 유명하죠. 인간 군상들의 그지같은 행동으로 이상한 생물체에 고립된 마트에서 결국 탈출을 감행한 주인공과 일행. 하지만 자동차의 연료는 바닥나고 괴물의 발자국 소리는 가까워지면서 결국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4발 남은 총알로 모두를 죽인 주인공이 자신도 죽으려 차 문을 여는 순간 오늘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영화 속 캐릭터의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점프 스퀘어로 만든 영화적 장치일 수도 있었지만 그 작품하면 기억나는 명장면으로 탄생한 장면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필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진장 힘이 됩니다. 끄뜨